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고생들 많으시고요. 여러분 꼭 붙읍시다, 우리. 예. 공부하실 때는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예, 자신감. 물론 공부할 때 조금 불안하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시험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합격하십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가 이 고생했는데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죠. 예. 갑시다. 자, 180, 이제 어려운 건 끝났어요, 여러분. 예, 어려운 건 끝났어요. 자, 비과세 확인만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등이 된 비과세. 예, 이미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 다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 등이 뭐 하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 뭐다, 여러분? 비과세. 다만 단서 보세요. 다음 페이지. 역시 1번 상호주의죠. 상호주의.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는 뭐? 외국 정부. 그다음에 2번 요거 잘 보셔야죠. 우리 납세 문제에서 봤던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과세권자가 매도자이고 이들과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권이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이때는 국가 등의 소유 재산이라도 비과세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누구한테 과세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매수 계약자한테 부과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는 출전이 좋아하는 규정이 여러분 비과세 국가 등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출전이 2번입니다. 자, 2번은 1번과 달리 여기는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아까 양가로 1번은 뭐였어요, 여러분? 소유재산. 여기는 지금 뭐야? 사용재산이에요. 요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용이야. 근데 어떻게 사용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하는데 단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는 단서, 뭐 유료로 사용할 때는 뭐다? 부과한다. 그러면 결론 냅시다. 무슨 사용일 때만? 무상 사용일 때만 비과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때 유료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것은 거기 잠깐 보죠. 여기까지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시험 범위가 넓어져 갖고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밑줄 대가 지급, 유상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금의 지급이 이례적이냐 정기적이냐 반복적이냐 대가가 맞냐 적냐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았던 대가 관계가 존재하면은 무조건 과세. 대가가 존재하지 않을 때만 무료 사용일 때만 비과세. 그거 봐두시고요. 용도군에 따른 비과세 보시면은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뭐죠, 여러분? 묘지. 얘들의 공통점은 뭐다, 여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 단 옆에다 하나 적으세요. 사적지는 비과세 대상 아니죠. 사적지 하나 적으세요, 여러분. 사적지. 지적법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사적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뭐 토지라며. 사적지는 비과세 대상 아니에요. 굳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원래 비과세 대상이었어요. 대상이었다가 얘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연도를 이렇게 바뀐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산림보호법 등 그 밖에 이거죠. 밑줄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도 기억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억이. 출제는 기억을 제일 좋아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 아니는 토지. 단서가 엄청 중요하죠. 뭐야?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나오면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나오면 여러분은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뭔지. 전답, 과수원 뭐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죠. 농지 and 대지. 얘들은 어디 안에 있다더라도 군사지역 안에 있다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니까 얘들은 뭐고? 과세. 그리고 얘들을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전이 장난치가 너무 좋은 거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아니면 전답, 과수 및 대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야? 과세.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오죠 또. 이렇게 나왔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목장용지로 나와버렸네. 뭐가 나왔어?
목장용지. 그럼 과세요, 비과세요? 비과세죠. 왜? 전다, 과서 및 대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즘 문제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다, 과서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그러면 금방 비과세 잡아낸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슬쩍 뭐라고 나온 거야, 여러분? 목장용지. 그러면 여러분, 뭐지 이거는? 못 보던 건데? 우리 선생님이 한 번도 얘기 안 해줬는데? 왜 얘기 안 해줘서 맨날 이거 한 건데?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요런 거 주의하시면 돼요. 요런 것만 주의하세요, 여러분. 니은은 뭐 아니어도 돼. 산림보호구역이래잖아. 보호구역이라는데 거기다 과세면 어떡하니? 그죠? 네, 최종님, 시험님. 그렇죠, 여러분? 최종님 뭔지 아시죠? 씨를 보존하게 심어놓는 거 있잖아. 시험님 이거 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 어딨나? 강릉수목원인가?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까운 데 우리 공기 정신 맑으러 가면 뭐 가서 공기 쐬고 오잖아. 맨날 노래방만 가지 말고. 노래방 왜 가 거기? 예, 그다음에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에 임야. 공원자연. 자, 보존 동그라미. 그리고 위에다 적으세요. 공원자연 환경으로 바꿔버려. 환장한다. 공원자연 뭐 환경지구의 임야. 그러면 이때는 비과세 대상 아닙니다. 뭐일 때만 비과세야? 보존. 보존하세요. 우리나라 애국가도 나오죠. 보존하세요. 그럼 뭐고? 비과세고 환경. 요거는 여러분 007 분리과세죠. 바로 공익목적 성격의 임야니까. 여러분 저희는 딱 두 가지야. 007 아니면 0이죠. 근데 007은 딱 정해져 있어. 몇 가지야? 세 가지. 농목임. 농목임이 아닌 공익 성격은 무조건 어디로 돌려버리면 돼? 0으로 돌려버리면 돼. 이해하시나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의미하죠. 백두대간 보호지역.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름에 체력 딸리고 정신력 딸릴 때 한번 산행하고 온다고 백두대간 갔다가 2달간 안 오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님, 저 다음 주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그냥 좀 하도 지치고 그래서 그런지 산행 좀 하고 오겠습니다. 백두대간 좀 한번 좀 뛰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몸성이 잘 다녀오세요. 근데 갔다가 산에서 떨어져 갖고 2달간 기부세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딴 학원에서 또 만났죠. 딴 데 가지 마. 그냥 여기 있어. 왜냐면 저도 가는데요. 그러면 딴 데서 보면은 아는 체 안 합니다, 일단은. 예, 왜냐면 그분은 올해 처음 왔어요 그랬는데, 이거 또 맞는데 여기서 그러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체 하고. 예. 하여튼 무조건 붙어야 된다, 시험. 저는 기상 명제입니다. 자, 3번. 임시용 건축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중과 대상이 있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취득세 비과세 했던 것처럼, 역시 재산세도 뭐예요, 여러분? 비과세. 단 조건 있죠? 과세기 현재 1년 미만. 마치 취득세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처럼. 4번은 잘 모르겠어요. 비상재해구조용, 무교도선용, 성교구선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서양하는 선박, 이상한 배들.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 공병 갔다 오신 분이 계신가요? 공병 출신. 공병 출신 압니다. 이게 뭐냐면 배 이렇게 도하면 그냥 갑시다. 우리 한강 이거 도하 훈련 하잖아. 네? 아줌마들도 하나 요즘은? 그 남자분들 그렇게 배 탱크 지나가더라 배 쭉 가놓고 다리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냥 와, 일로 와. 예. 5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요게 중요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뭐예요, 여러분? 철거. 이게 중요해, 철거. 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 현재 행정관청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획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물이죠. 자, 저는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철거 대상일 건축물만 비과세입니다. 그 밑에 출전이 이렇게 되죠. 철거 보상 계획이 체결되면 쭉 나오다가 건축물에 부속 토지를 싹 붙여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지막에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럼 부속 토지는 철거나 멸실 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걔는 비과세 대상 아니야? 토지면 재산세 합니다.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출제는 여러분들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하시고요. 그러나 동그라미 1, 2, 3 여기에 해당하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 2, 3 있죠? 마지막에 비과세 배제. 이 중에서 1번 제일 중요하죠. 무슨 대상이면 중과 대상을 비과세 안 해주는 겁니다. 중과 대상은 무조건 비과세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뭐 한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 그러면 영리법인과 형평성은 과세입니다. 또는 해당 재산에 뭐를 사용하면 유료, 아까 국가 등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 그 일부 재산. 예, 이런 거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고 1번을 시험에 나오는 건 1번까지 정도 나올 거야. 2번은 물론 나온 적 있습니다. 수익사업. 예. 자, 과세 표준 갑시다. 별표 2개짜리죠. 여기서는 항상 구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조.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자 밑줄 시가표를 곱하기 뭐죠, 여러분? 공정시장가표. 저는 공정시장가표를 엄청 강조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 보유세 과표가 나면 빨리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공정시장가표 이것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시가표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계산 구조가 몇 가지다요?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구조는 몇 가지다? 2가지. 뭐 시가 표준에 곱하기 뭐다고 여러분? 공정시장가액. 2가지가 나온 걸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특히 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모든 보유세의 공통이야. 보유세의 과표가 나올 때는 반드시 뭐부터 확인하라? 공정시장가액. 즉 이 말은 어디도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도 나올 수밖에 없죠. 종부세도. 그러면 다음 페이지. 요즘은 이때 구체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몇 프로냐 이것까지 물어보네요. 요즘은. 그러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는 몇 프로 여러분? 70%. 주택은 몇 프로? 60%죠. 자, 최근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은 무조건 60%야. 근데 출제는 장난쳤죠. 어떻게 장난쳤냐? 고급 주택일 때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다. 이렇게 장난쳤죠. 무슨 소리야? 모든 주택은 60%인가?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랬죠. 여러분 아까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일반 주택은 물론 뭐까지 고급 주택 별장을 포함한 개념이다 그랬죠? 근데 그 출제는 바로 그거 갖고 장난치잖아. 응? 그래서 그 슬쩍 고급 주택일 때는 60%다. 뭔 소리야 그냥 무조건 70%다 해놓고 아니야 무조건 주택은 60%인 거야 여러분.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 가격이 자 5억 원으로 공시가 됐어요. 자 재산세 과표 얼마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과표가 얼마냐고? 응? 여러분 시가표를 찾아 빨리. 그럼 시가표는 게 뭐야?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로 대응시키라고. 그럼 얼마를 대응시키라고 뭘 잡아야 돼? 그래 그럼 얼마 여러분? 3억이죠. 그죠? 주택분 재산세 얼마 나온다고? 3억. 그럼 이 3억 원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된 거다고 여러분? 토지까지 포함된 거잖아. 토지까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세율 때려봐야 누지세율 때려봐야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오는가? 하나. 왜냐면 이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놈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된 거니까 대지 지분까지 포함해서 나온 겁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절대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죠. 안 나누는 것은 우리 세법이 안 나누는 게 아니라 공시되는 가액 자체가 합일괄고시가 되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도 하나만 나오는 거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이걸 만약에 요 아파트를 갑과 을이 60%, 40%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재산세 어떻게 하면 돼? 요거 나온 재산세를 주택분 재산세를 뭘로? 각자 지분 비율로 곱한 자기 지분에서 누가 그 지분권자 갑을이 뭐 내란 얘기야? 재산세 내면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됐죠? 그런데 얘가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 을은 토지를 갖고 있다. 주택을. 그럼 이거는 공동 소유가 아니야 뭐야 여러분?
구분 소유죠. 근데 재산세는 무조건 몇 개 나왔으니까 하나.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여러분이 계산해? 시장이 해줘. 시장이 요 개별 토지에 대해서 요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나왔을 거고 개별 공시지가 나왔겠죠, 여러분. 여기다가 시장이 계산한 뭐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계산하겠죠, 자기가. 이거 시장이 해. 그래갖고 이 가격에 비율별로 나눠준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죠? 네. 자, 표준세를 갑시다. 재산세는 과세표에다 다음에 표준세를 적용하여서 계산한 금액을 세우란다. 다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187조 1번 2번 있죠? 이것도 개정안이죠.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재산세도 무슨 세를 취하고 있다 여러분? 탄력세입니다. 다만 재산세 탄력세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와는 달리 재해 등의 발생으로 기타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할 때, 조정이 불가피할 때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재산세에서 탄력세일 때는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이 없으면 탄력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탄력세율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건 그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좀 보세요. 그래서 1번, 2번은 그걸 우리가 요거를 법조문을 정비하겠다는 얘기인데 내버려 두시고요. 하여튼 재해 등의 발생, 기타 사유로 인해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뭐하다 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요걸 놓치면 안 되죠. 이걸 출전이 살짝 5년간 이렇게 말을 바꿔서 여러분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최근에. 아니야. 5년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표준세를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표준세를 50% 범위에서. 자, 그 다음에 토지 세율은 우리가 이미 토지 구분에서 했죠, 여러분? 토지 중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건 몇 가지, 여러분? 두 가지. 뭐 종합과 별도. 분리과세는 다 뭐죠, 여러분? 차등 비례 세율이죠? 넘으시고요. 건축물 보죠. 건축물은 여러분 3번이 원칙이야. 상가 사무실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프로다, 여러분? 1000분의 2.5. 1000분의 2.5. 이게 3번이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저거 3번 앞에다 원칙. 그리고 1번과 2번이 예외야. 그래서 1000분의 2.5니까 몇 프로죠, 여러분? 0.25%가 되는 거죠. 근데 1번만 기억하세요. 예외는 1번만. 뭐예요, 여러분? 오, 꼬로! 사치성이네. 그러니까 얘는 4%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고급 오락장이야. 그리고 그 밑에 뭐 있는 거야, 여러분? 토지. 그러면 고급 오락장이니까 무슨 재산이고? 사치성 재산이죠. 그러면 요 밑에 토지는 뭘로 때리면 되는 거야? 분리과세 토지만 하는 거죠? 몇 프로로? 4% 토지분 재산세 때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뭐도? 건축물도. 뭘 때리대? 건물분 재산세 때리대 몇 프로 때려라? 4% 때려라 그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꼬로는 다 건물, 토지 다 몇 프로 맞는가? 4% 맞는 거죠.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이니까 건물도 4%, 토지도 4%. 그 얘기 여러분. 역시 세율에서는 여러분 주택이 제일 중요해. 주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일 때는 기본적으로 무슨 세율 때린다 여러분? 누진세율. 그 밖에 주택 2번이죠. 이게 원칙인 거야. 그러니까 세법은 이 취지에 따라서 원칙과 예외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밖의 주택, 그리고 시뻘겋게 적어 놓으셔야죠. 그 밖의 주택에는 뭐가 포함된 거다? 고급 주택이 포함된 거다.
출전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뭐만 여러분 별장만 시뻘겋게 별장만 4% 분류과세죠. 그러나 고급 주택은 4% 비례세율 대상이 아니라 일반 주택과 똑같이 무슨 세율 때린다 여러분? 누진세율 때린다 그 얘기죠. 결론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건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 다시 한번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건 몇 가지다고요? 세 가지.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주정별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죠.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들이야? 주정별에서 오신 천사님들이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 천사님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아저씨들이 좋아할까? 우리 왼수 아직도 자고 있겠지. 공인중개사 좀 공부 좀 하라고 했더니 그냥 한다는 소리가 내가 가야 할 길은 아닌 것 같다 그래갖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 이제 물었죠. 네가 갈 길은 어떤 길이냐 이씨.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시가 얼마나 돼야 돼? 저는 정말 저희 집사람이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면 진짜 업고 다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 다리가 끌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 꼭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택을 특히 중요하라고 했어요. 주택. 자, 그 다음에 선박항공에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중과세율도 대상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근데 요즘 한 번도 안 나온 게 나온다는 것도 특징이지만 그때만 들어가지 마세요. 자, 190조 도시지역분 땡땡. 종전 뭐다 여러분? 종전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입니다. 종전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종전에 건축물에 대해서 뭐도 때리고 재산세도 때리고 이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일 때 이때는 또 뭘 때렸다 여러분? 도시계획.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의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다. 그러면 토지나 건축물이다. 주택이다. 그러면 이때는 뭘 때렸다 여러분? 도시계획세. 근데 이거 이제 뭐 하겠다는 얘기야? 합해서 뭘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재산세. 그래서 요 재산세에다가 종전 도시계획세를 더하라.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 도시지역분입니다. 그래서 191조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박스 찾으셨죠? 재산세 과세 표준 곱하기 표준 세율 있죠 여러분? 밑줄. 그리고 적으세요. 이게 재산세예요. 다시 한번 박스 보셔야 돼요. 재산세 과세 표준 곱하기 표준 세율 있죠? 여기다 뭐라고 적어놔? 재산세. 여기다가 한 번 더 더하라 그 얘기야. 더하라. 그래서 플러스 재산세 과세 표준 곱하기 0.14% 있죠? 밑줄. 그게 바로 도시지역분입니다. 그 놈을 더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만 보시고요. 자, 세율 적용해서 여러분 양가로 2번 별표 2개 이것도 중요하죠. 뭐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죠. 자, 1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동그라미 시뻘게 쳐냅니다. 주택별 해당 세율. 여기서 해당 세율은 뭐야 여러분? 누진세율 아니면 4%짜리죠 뭐. 그죠?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지만 별점은 몇 프로 때려라는 얘기야? 4%. 때릴 때는 어떻게 때려라? 주택별 무슨 과세? 개별 과세를 말하는 거죠. 개별 과세. 근데 2번이 중요하죠. 2번이 중요합니다. 주택을 밑줄 2명 이상이 밑줄 2명 이상이 다시 밑줄 들어갑니다. 공동 소유 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나온 거죠. 2명 이상이 뭐 하거나 공동 소유하는 경우나 토지와 건물을 뭐 할 때 구분 소유할 때. 그러나 사람은 몇 명이야? 2명 이상이라도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와? 하나죠, 하나. 그래서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가 시뻘겋게 칩니다. 뭐한 합산한 과표, 합산한 동그라미. 이걸 출제는 어떻게 받고 구분한. 그러면 여러분 어머 무슨 소리 그래야 돼. 과표가 나눠지면 세액도 2개가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구분한이 아니라 뭐 여러분? 합산한. 무조건 하여튼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토지와 건물가 합산한 과표에다 뭘 때려서 표준세율을 때려서 주택분 재산세가 몇 개 나오는가? 하나. 주택분 재산세 하나가 나오면은 그 하나 나온 걸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고
지분별로 나눠주면 되고 구분 소유하고 있으면 건축물과 토지 시가 비율로 어떻게 하면 되고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어쨌거나 2명 이상 소유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 하나만 나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를 뭐한? 합산한. 그걸 바꿔 장난쳐 출제위원이 뭘로? 구분한. 그러면 여러분 잡아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같은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한다. 당연히 어떤 세율 여러분? 높은 세율이죠 뭐. 다 왔다. 부가징수. 별표 3개짜리죠. 자, 재산세 과세는 당연히 언제 여러분? 6월 1일. 이제 우리 이런 거 논할 때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납부기한 나왔죠? 정기분과 뭐? 수시분. 그래서 정해진 날짜 위에 언제든지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수시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193쪽에 나와 있죠. 뭐가 나왔어? 수시분. 그래서 이렇게 정기분 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이 누락되거나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관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 사유가 있을 때는 자 동그라미 뭐 수시로. 이게 키워드죠. 수시로. 그러면 정기분 우리 어떻게 외우고 있죠 여러분? 토구 건칠 하반월. 주택은 얼마씩? 2분의 1씩 각각 7월달 9월달 하반월인 거죠.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 이하면 10만 원 이하이면 놓치면 안 되죠.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 이하면 10만 원 이하이면 이럴 때는 7월 달과 9월 달 두 번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언제 7월 달에 어떻게 한다? 일시 부가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딱 하나 고칩니다. 실전에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살짝 토지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때는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출전이. 아니야. 토지분 재산세는 금액과 관계시 없이 무조건 언제 내는가? 9월 하반월인 거죠. 그래서 출전이 이렇게 바꾼 거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 요거를 주택분을 살짝 토지로 바꿔놓은 거야. 그게 보여야 되는 거야. 고사장에서. 보이면 답이 손들고 있는 거고 그 바뀐 게 안 보이면 이제 꽁꽁 숨어 있는 거고. 자, 193쪽 징수 방법. 재산세는 무조건 무슨 방법이죠,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이죠. 오로지입니다. 꼭 적어놓으세요. 재산세는 어떠한 경우도 가산세 안 나옵니다. 적어놓으세요. 가산세 X. 하여튼 재산세에서 무슨 그럴듯한 사유를 만들어갖고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뭘 때린다? 가산세 때린다. 그럼 맞은가 틀린가? 틀린가? 게임은 끝났어. 절대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산세는 무슨 방법? 보통 징수 방법에서 부가징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뭐는 안 나온다? 가산세는 안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이란 말이 앞에 붙어있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 냅시다. 재산세는 누가 계산해 주는 거구나? 시장 군수가 계산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 밑에 2번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뭐 하라? 고지서 발급해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 3번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규정 중에 하나죠. 소액 징수 면제죠.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죠.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얼마? 2,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 2,000원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에 미만도 중요하죠. 그때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때 2,000원은 고지서 한 장당 엔드 적으세요. 세모별. 2,000원 미만은 고지서 한 장당 엔드 그 고지서 하나에 여러 개가 기재가 됐으면 뭘로? 세목별로. 자, 넘어가죠. 194조 신탁 재산에 대한 특례. 이거 작년 신설된 규정이죠. 얘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네요. 이거 나올 줄 몰랐어. 솔직히 말하고 작년. 신탁재산 납세 문제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고 같이 공부했었는데 여기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4번이 작년에 나왔어요. 결론 올해는 안 나와. 응? 작년 노출된 거 올해 안 나와. 그래서 한번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재산세가 체납됐대. 체납이 뭐냐면 우리 체납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납세 고지서가 날라왔어.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죠? 그러면 고지서에 뭐가 적혀 있어?
납부 기한이 적혀 있죠? 그럼 이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납부를 안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납부를 안 하는 순간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 가산세죠? 가산세죠? 응? 납부 안 했으니까 가산세 부과되죠? 가산금이야. 그냥 낚이는 건 순간이에요, 여러분. 시험에서. 제가 일부러 살짝 가산세를 유도할 때나 냈다, 예스! 빨리 끝내라! 아니야, 가산금이야. 이때부터 가산금 나오는가?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를 안 하면. 근데 이때까지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고지서를 보내주죠. 이때 시장이 고지서를 보낼 때는 한 번 보냈는데 냈어, 안 냈어? 안 냈죠. 그러면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죠. 그래서 독촉장이 옵니다. 독촉이 뭐예요? 응? 독을 품고 촉구한다. 독촉장이. 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납부 기한을 줍니다. 그럼 이때라도 내면은 뭐만 먹어? 가산금 먹는 거죠? 예. 근데 이때 한번 그래 한번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야. 예. 버텨보죠. 그러면 이제는 뭘 들어갔냐? 강제 회수 절차. 그래서 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압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 단계부터 발생하는 걸 체납이라고 그러고 이때부터 발생하는 것을 체납 처분비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예. 자, 재산세가 어떻게 됐대, 여러분? 체납됐대. 그러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여기를 뛰어넘어서 단서를 물어봅니다. 단서를. 다만 체납대가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뭐가 있으면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요게 시험에 작년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답으로 물어봅니다. 여기까지는 그랬는데 요즘은 뭐 출제원들이 상상 초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 얘는 끝났어. 신고 뭐 있죠? 기역, 니은, 디귿, 우리가 봤었죠, 여러분? 응? 네, 그래서 결론. 이때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하더라도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재산세는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댄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만들어라 그 얘기죠. 만들 때 다음 페이지 맨 위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반기, 항공기로 구분해서 만들어라. 자, 3번 들어갑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윗줄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뭐하면 다르면 당연히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사실상이죠. 자, 7번 세부담 상한선. 요것도 올해 개정안입니다. 자, 개정된 안 됐으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지금 개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무시하고 현행 규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옆에다 적으세요. 세부담 상한. 자, 원칙은 150%입니다. 원칙은 150%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일 때는 주택일 때는 그 주택의 가액을 물어봐서 주택의 가액이 얼마 이하면 3억 원 이하의 소액이면 이때는 105%, 3억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는 110%, 6억 원 초과하면은 130% 요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건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 거고 여러분은 요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몇 프로다? 150%다. 그러나 주택의 가액이 얼마면 3억 이하는 몇 프로 여러분? 105. 6억 초과 3억 초과 6억이면 몇 프로? 110. 6억 초과 몇 프로? 130. 그래서 여러분 그냥 105, 110, 130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갖고는 장난 안 칠 테니까.
장난치면 이거 갖고 장난칠 테니까 105, 110, 130. 그러면 결론 제일 높아야 몇 프로야? 130. 일로 와 뭐다? 그러니까 이걸 출전에 고치죠. 얼마 초 갈 때? 6억 초 갈 때 재산세 세부담 상환선은 150% 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얘기 여러분. 고급 주택일 때는 150%다 130%다 아니야. 모든 주택이야. 자, 보세요.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일반 주택은 물론 뭐 고급 주택과 별장을 포함한 개념을 했죠. 잊지 마십니다. 자, 물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부담 상환선 위에 박스 있죠. 이거 다 개정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양가려면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198조 물납과 분납 갑시다. 자, 물납.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밑으로 갑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반드시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1,000만 원 초과. 그때는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서 물납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허가할 수 있다.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 동그라미 허가. 이때 중요한 거 그 바로 위에 밑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밑줄. 이걸 가지고 또 출전이 장난쳤죠. 어떻게 장난치나?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이렇게 장난칩니다. 출전이. 그러니까 출전이 좋아하는 멘트들이 있어. 요런 거 시비 걸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조건 붙었죠. 그러니까 이걸 출전에 싹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키워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공부할 때.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서 결론은 자, 여기 우리 노은고 재산세 낸다. 근데 뭐 하겠대? 물납. 그럼 그때 그 재산세에 대해서 물납하는 부동산은 어디 있어야 된다? 노은구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으로 노은구 재산세 낸다.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못 받아. 왜 못 받아요? 자기 관할구를 벗어나 버렸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야. 그리고 맨 밑에 여러분 4번. 예, 그 밑에는 제가 실무 절차 규정이니까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랬어요. 그 밑에 2번부터는 실무 절차 규정이니까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나왔어. 아이씨. 근데 뭘 갖고 답을 요구했냐면 바로 이걸 갖고 요구했어요. 4번 기업 보세요.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어느 날 현재 시가야? 항상 제가 뭐였어요? 보유세 과세기 보유세에서 무조건 과세 여부는 어느 날 현재다? 과세 기준 현재 시가라고 했죠? 근데 요 과세 기준 현재를 살짝 이렇게 바꿔. 12월 31일 현재. 뭔 소리 하고 있어? 재산세 다 냈는데. 생각해봐. 재산세 언제 냈어 우리? 7월달과 9월달 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뭘 그때 12월 30일 현재 시가 그냥 답이 손들고 있는 거죠. 그게 보여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보이면 어머 재산세는 무조건 어느 날 현재라서 과세 기준 현재로만 따진다 그랬어. 그 과세 기준 현재 때 과세를 살짝 출전이 12월 31일 현재를 싹 바꿔놓고 그걸 답으로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에 실무 절차 규정을 물어봐도 이거 몰라도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과세 기준 현재 모든 보유세는 어느 현재다? 과세 현재. 그것만 알면 답을 고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출전의 매너입니다. 어려운 내용을 물어볼 때는 답은 오히려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을 많이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쉽게 낼 때는 오히려 한정을 만듭니다. 출전 입장에서는. 뭔가 어디로 이렇게 유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납 갑시다.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는 몇 번으로? 2번이죠? 자, 이때 재산세 분납은 얼마 초과? 500만 원 초과죠. 아까 물납은 예, 요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출전들. 감 잡으셨죠, 여러분? 출전이 어딜 좋아하는지 잘 보란 말이야. 아까 분명히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했단 말이야. 근데 재산세 얼마 여러분? 500만 원 초과. 그럼 출전이 요거 숫자 고친단 말이야. 이때 납부세액의 일부를 밑줄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며칠이네? 45일. 45일에 동그라미 10벌까지 쳐야 돼. 종부세나 국세는 몇 월이야? 2개월 이내죠.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출전들. 다시 한번 재산세 분납기한은 며칠이지만 45일 이내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의 분납기한은 몇 개월이다고? 2개월 이내단 말이야.
감 잡으셨죠? 이거 막 뒤섞어 놓는 거야, 출제는 여러분한테. 별거 아니야, 개뿔. 자, 그다음에 분할 납부세액 얼마냐 이거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밑줄 500만 원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그러면 7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내라는 얘기인가? 아니.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해서 500을 초과해서 얼마까지는 1,000만 원까지는 그 세액 중에서 얼마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며칠 후에 내라고 40일 후에 내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고지서를 딱 받았더니 700만 원이 나왔다? 난 이런 고지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700만 원 내라는 재산세 고지서 받아보는 게 내 인생의 꿈이야, 목표야. 언제 한번 이런 거 받아보나.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거 받고 계신 분 있으면 이따 시간에 잠깐 봬요. 자, 그럼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한꺼번에. 그래서 나 이거 몇 번을 나눠서 낼래? 2번을 나눠서 낼래. 이게 건물분이야, 여러분. 건물분이죠? 네, 그럼 언제 내야 되는가? 7월 31일. 출제는 절대 이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이것만 제시해주면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거야. 굳이 여러분한테 그냥 건물분 재산세 납부세액 700 그러면 여러분 납부기한은 언제고? 그러면 분납기한은 45니까 언제냐고? 해봐야죠. 맞죠? 네, 9월 14일 날에 한 번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고지서를 누가? 시장 군수가 2장으로 끊어서 고지해 줍니다. 근데 얼마니까? 700. 그러면 물어보죠. 시장이. 어떻게 끊어 드릴까요? 그럼 최소 어떻게 내라는 얘기야? 재산세는 요때 얼마? 500 이상. 그리고 요 중에서 500만 원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얼마? 200. 요거를 45회에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그 얘기죠. 그때 이거를 600 그런 분이 계셔. 교수님 왜 600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 600이 돼야 되죠? 아니 500말 초과니까 500, 600, 700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요것 중에서 500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석을 조금 달리하는 분들 계셔요. 그럼 큰일 납니다. 결론. 여러분 당초 기한에 내는 금액이 커야 되는 거죠? 예, 이게 당연히 커지. 나중에 내는 금액이 크면 안 돼. 근데 만약에 1,000만 초과하면 몇 프로예요, 여러분? 50% 이하. 그러면 2,000만 원, 여러분 고지서 2,000만짜리 본 적 있어? 재산세 납세 고지서 2,000만짜리 본 적 있냐고. 내신 분 있으면 꼭 저 좀 얘기해 주세요. 나도 한번 보게, 씨. 그럼 어떻게 내라고? 어떻게 내라고 여러분?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내라 그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하나 적으세요. 분할 납부는 적으세요. 허가사항 아닙니다. 적으셔야 돼요. 물납과 다른 점은 분납은 허가사항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납은 단독행위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민법 용어로 얘기해 줘야지. 단독행위입니다. 시장 나 분납한다. 그럼 예 그럽니다. 안 돼. 그럼 못 해요. 나 누구니까? 고액납세자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말 있죠, 여러분. 니은 맨 밑에 니은. 시장 군수는 분할 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할 납세 고지서 한 장 밑줄. 납부 기한 내 납부할 납세 고지서. 요거를 말하는 거죠. 요 날 7월 30일 낼 거 하나. 그다음에 다시 분할 납부 기한 내 납부할 납세 고지서 한 장. 몇 장으로? 2장으로 구분해서 어떡하라? 수정 고지해줘라 그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맨 처음에 이거 700만짜리 하나 왔죠? 고지서? 그래 시장아 나 이거 한꺼번에 내기 좀 부담스럽다. 두 번은 나눠서 낼게. 그래서 어떻게 내게 물어보니까 500, 200 낼게. 그러면 예 알았어요 하고 500만 원, 200만짜리 2장을 다시 수정해서 보내준다 그 얘기 여러분. 시장아 나 요때 400 내고 요때 요때 400을 내고 이때 300을 내겠다.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왜? 이때 낼 수 있는 금액이 최대 얼마니까? 200이니까.
700 중에서 45일 후에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니까 200 이렇게 안 끊어준다고 시장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겠죠 뭐. 자, 그 밑에 마지막 납세 의무 표시 제도인 물납과 분할 납부는 밑줄 재산세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병기세인 지역 자원시세는 물납과 분할 납부라는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200조. 부가세와 병기세 있죠? 예, 역시 재산세, 납세는 납부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라? 한 번 더. 지방교육세 내라. 그 얘기죠. 근데 병기세 잘 보셔야 돼요. 재산세는 요 말이 잘 나와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하라? 재산세 납세 구제에서 밑줄 나란히 적어. 밑줄 쳐져 있죠? 그리고 심지어 적혀 있죠? 병기.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에는 이제 뭐죠? 핵심 이론 강의 들어가죠. 다음 달부터.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핵심 이론집을 가지고 한번 중요한 거 반드시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핵심 정리는 여기 기본서에 없는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통칙 내용이 났습니다. 통칙. 그 통칙은 최근에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만한 통칙만 제가 뽑아서 거기다 들여놨기 때문에 그쪽을 좀 위주로 해서 핵심 정리 이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